철강의 연금술사 열처리. 철의 변태와 결정 구조. 오늘 스터디는 이만하면 된 것 같고. 그래, 그런 것 같아. 이집념 씨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는... 오셨어요? 이제 막 준비가 끝났어요. 오늘 오전에 일이 밀려 있어서. 아무튼 시작할까요? 네, 저는 다 준비해 왔어요. 어떻게든 시간 맞추느라 고생하네. 그럼 오늘도 시작해볼까? 자, 오늘도 스터디할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오셨겠죠? 물론이지. 네. 그럼 이집념 씨,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결정이란... 여러분은 결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은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결정이란 무엇일까요? 검색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여러분이 학습하실 내용과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철의 변태와 결정 구조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철의 변태와 결정 구조를 이해하려면 우선 결정 및 결정 구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철강의 기본 조직을 이해해야 철강의 변태와 조직을 학습할 수 있으며 특히 가열 및 냉각 방법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가열 및 냉각 방법에 따라서 조직 및 재료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본 차시가 끝나면 여러분은 철의 변태와 결정 구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철강 재료의 성분과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의 결정 구조와 변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볼까 해요. 좋아요. 저도요. 먼저 결정이란 무엇일까요? 결정이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입체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원자의 배열이 공간적으로 반복된 패턴을 가지는 물질을 말합니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이상적인 공간 병진 대칭성을 가지는 이상적인 물질이죠. 그러면 결정, 결정 구조, 변태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결정의 형성 과정은 가, 핵 발생, 나, 핵의 성장, 다, 결정립계 형성, 라, 결정 조직 형성으로 됩니다. 용융된 금속이 냉각되어 결정을 만들 때 금속의 결정 입자의 크기는 금속의 종류와 불순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에서는 냉각 속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냉각 속도가 빠르면 결정핵의 수가 많아지므로 결정 입자는 미세하게 되고 냉각 속도가 느리면 형성되는 핵의 수가 적으므로 결정의 입자들은 커지게 됩니다. 수지상정은 결정핵이 발달하여 나뭇가지 모양을 이룬 것이고 주상결정은 용융 금속을 주형에 주입할 때 벽면으로부터 중심으로 성장한 결정, 주상결정 입계에 불순물이 집중되어 매짐이 발생하고 가공할 때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편석은 용융 금속이 응고될 때 주형의 크기와 모양 등에 따라 응고하는 시점이 다르며 빨리 응고하는 부분과 나중에 응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응고하는 부분에는 인, 황 등의 불순물이 집중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편석이라 합니다.
큰 광계는 마지막에 응고하는 중앙 위쪽에 심한 편석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석의 나쁜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광괴의 상부를 절단해버리고 사용하는데 충분히 절단되지 않거나 인, 황 등의 불순물이 편석되어 있는 광계를 아변하여 판이나 봉을 만들었을 경우 편석 부분이 길게 늘어나서 긴 띠 모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띠 모양을 고스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석 때문에 발생하는 고스트 라인을 적게 하려면 인, 황 등의 함유량을 0.2%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용융 금속을 주조할 경우 주형의 표면이 그림 2와 같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그 이등분면에 주 상정이 부딪혀서 경계가 생겨 주문의 약한 부분, 즉 약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계 부품을 설계할 경우 그림 3과 같이 모진 부분을 둥글게 하여 결정에 경계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이것을 라운딩이라고 합니다. 용융 상태의 금속은 그 중에 많은 수소, 질소, 일산화탄소 등의 가스를 용해하고 있으며 쇳물의 온도가 내려가서 응고하기 시작하면 이들 가스는 외부로 방출됩니다. 그러나 용융 금속의 온도가 내려가면 금속의 점성이 커져서 응고 상태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들의 가스는 강철주에 갇힌 채 공동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기공이라 합니다. 채심 입방격자는 입방체의 각 꼭지점과 중심에 각 한 개의 원자가 배열된 결정 구조로 단위 격자 내의 원자 수가 2개, 배위 수가 8개, 충진율은 68%, BCC 구조 금속에는 알파 철, 텅스텐, 몰리브덴, 나트륨, 바나듐, 칼륨, 리튬, 크롬, 바륨, 베릴륨이 있습니다. 용융점이 높으며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심 입방격자는 입방체의 꼭지점, 면의 중심에 각 한 개의 원자가 배열된 결정으로 단위 격자 내의 원자 수는 4개이며 배위 수는 12개, 충진율 74%, FCC 구조 금속으로 백금, 납, 니켈, 감마 철, 구리, 알루미늄, 금, 은이 있습니다. 전연성이 커서 가공성이 좋으나 강도가 충분치 못합니다. 조밀 육방격자는 단위 격자 내의 원자 수가 2개, 배위 수는 12개, 충진율 74%, HCP 구조 금속으로 마그네슘, 아연, 지르코늄, 베릴륨, 카드뮴, 티탄, 세륨, 코발트가 있으며 취약하며 전연성이 적습니다. 금속의 변태는 물의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로 상이 변화하는 것 같이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즉, 순금속이나 합금을 용융 상태에서 냉각하게 되면 고체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동일한 물질이 한 결정 구조에서 다른 결정 구조로 그 상이 변하는 것을 변태라 하며 변태가 일어나는 온도를 변태점이라 합니다. 동소변태의 동소는 동일 원소의 뜻을 의미하며 화합탄소와 흑연의 두 상태로 존재하는 탄소의 경우 같은 물질이지만 결정 격자가 서로 다른 상태로 존재하는 동일 원소의 두 고체를 동소체라 합니다. 동소체는 압력이나 온도에 의해 고체 상태에서 원자 배열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동소변태 또는 격자변태라 합니다. 이와 같이 동소변태가 나타나는 금속은 철, 코발트, 티탄, 주석 등이 있습니다. 철, 코발트, 니켈 등과 같은 강자성체인 금속을 어느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금속의 결정 구조는 변화하지 않고 강자성체에서 상자성체로 자성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변태를 자기 변태라 하고 이 변태 온도를 자기 변태점이라 합니다. 변태의 동소는 철, 코발트, 니켈 등과 같은 변태점의 측정은 주로 열 분석에 의한 열 변화를 측정하여 변태점을 산출합니다. 열 분석법은 일정한 속도로 가열, 냉각할 때
온도와 시간과의 관계 곡선으로부터 굴곡을 조사하여 변태점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전기저항 측정법은 고체에서의 동소변태, 자기변태 측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금속과 합금의 전기저항이 온도 변화의 연속적이나 변태점에서는 불연속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열팽창 측정법, 시차 열분석법, 비열법, 자기분석법, X선 분석법 등이 있습니다. 다상평형, 즉 두 개 이상의 상 사이에 평형이 성립할 때 그 자유도를 결정하는 법칙으로 1876년에서 1878년 미국의 J.W. 기브스가 발표하여 기브스 상률이라고도 합니다. 평형 상태에 있는 개의 상태를 정하는 데 필요한 압력, 온도 및 성분 물질의 농도 등의 독립상태 변수 수를 자유도 F라 할 때 N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지고 P개의 상이 평형 상태에 있을 경우 F는 N 플러스 E 마이너스 P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성분계에서는 그 계가 하나의 상이면 F는 E가 되어 온도의 압력의 두 변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최강의 기본 조직은 철탄소 평형 상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철, 탄소 합금에 따른 탄소의 량과 온도의 변화에 의한 철강의 기본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페라이트는 알파철의 탄소가 최대 0.025% 고용된 알파 고용체로 채심 입방격자 결종 구조를 가지고 연한 성질로 전연성이 크며 A2점 이하에서는 강자성체입니다. 델타 페라이트는 델타 철의 탄소가 최대 0.09% 고용된 델타 고용체로 A4점 이상에서만 존재하는 조직으로 인성이 크며 상자성체입니다. 오스테나이트, 감마철의 탄소가 최대 2.11% 고용된 감마 고용체로 면심 입방격자 결정 구조를 가지고 실온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조직으로 A1, 변태점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존재하나 인성이 크며 상자성체입니다. 시멘타이트, 철의 탄소가 6.67% 화합된 철의 금속간 화합물로 흰색의 침상으로 나타나는 조직이며 매우 경도가 높고 취성이 많으며 상온에서 강자성체입니다. 펄라이트 0.77% 탄소의 오스테나이트가 A1 변태 727도씨 이하로 냉각될 때 공석 반응에 의한 0.02% 탄소의 알파와 6.67% 탄소의 알파와 6.67% 탄소의 철로 동시에 석출되어 알파와 탄화철의 기계적 혼합으로 생긴 층상의 공석 조직인 공석강으로 강도가 큽니다. 레데뷸라이트 4.3% 탄소의 용융철이 1148도씨 이하로 냉각될 때 2.11% 탄소의 오스테나이트와 6.67% 탄소의 시멘타이트로 정출되어 감마와 탄화철의 기계적 혼합으로 생긴 공정조직의 공정주철로 A1점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으로 경도가 크고 매집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왼쪽 항목과 오른쪽 항목을 알맞은 것끼리 연결해 보세요. 순철의 탄소 함유량 0.025% 이하입니다. 순철의 변태는 온도를 가열에 의해 A2, A3, A4인 3개의 변태가 있으며 동소 변태에는 910도씨 A3 변태점과 1410도씨
A4 변태점이 있습니다. 자기 변태에는 768도씨의 A2 변태점이 있습니다. 순철의 동소체는 알파철, 감마철, 델타철 등의 3개가 있습니다. 알파철은 910도씨 이하에서 안정된 체심 입방격자의 결정 구조이고, 감마철은 910도씨에서 1410도씨에서 안정된 면심 입방격자 결정 구조이고, 델타철은 1410도씨에서 1539도씨에서 안정된 체심 입방격자 결정 구조입니다. 순철의 표준 조직은 다각형 입자로 되어 있으며 상온에서 체심 입방격자 구조인 알파 조직, 즉 페라이트 조직입니다. 탄소강은 철, 탄화철계 평형 상태도에서 탄소 함유량은 0.025%에서 2.11%로 함유된 철, 탄소 합금입니다. 공석강은 A1 변태점 이상의 온도에서 감마 고용체의 범위로 가열하여 서서히 냉각하면 A1 변태 온도인 727도씨에서 공속 반응을 일으켜 알파 고용체,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로 동시에 석출합니다. 이 변태를 공석 변태 또는 A1 변태라 하고 층상 모양의 공석 조직을 펄라이트라고 합니다. A1 변태는 순철에는 없고 공석강에서 A2와 A3 변태가 없으며 A1 변태만 나타나는데 A1 변태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많은 양의 탄소를 고용할 수 있는 면심 입방격자 결정 구조를 가진 감마 고용체가 형성되어 오스텐나이트 조직을 갖습니다. A1 변태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결정 구조가 면심 입방격자에서 체심 입방격자로 변화되면서 탄소가 있던 공간이 좁아져 탄소가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공석강에 있던 탄소들은 대부분 석출하여 시멘타이트의 형태로 석출합니다. 따라서 탄화철 주위에 있던 탄소가 점점 감소되면서 탄화철 주위는 0.025% 탄소의 알파 고용체로 변하게 되고 알파 고용체와 탄화철이 교대로 층을 이루면서 층상 모양의 공석 조직을 형성하여 철이 감마 고용체로부터 알파 고용체로 변하는 것과 탄소가 고용체로부터 유리탄소의 탄화철로 변화가 동시에 생기는 펄라이트 조직을 갖습니다. 펄라이트 조직은 매우 질긴 성질을 가지며 강의 강도를 증가합니다. 아공석강의 변태와 조직에서 아공석강은 감마 고용체인 오스테나이트 단상 영역에서 X조성 선분을 달아 서서히 냉각하면 A3선과 만나는 B점에서 알파 고용체인 페라이트가 석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초석 페라이트라고 합니다. 온도가 계속 내려가면 알파 고용체의 양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공존하는 감마 고용체의 양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양자의 조성은 각각 GP와 GS 선상에 따라 변화하여 초석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가 공존합니다. 다시 A1 변태선까지 온도가 내려가면 감마 고용체는 공석 변태를 일으켜서 펄라이트로 됩니다. 따라서 아공석강의 조직은 초석 페라이트와 펄라이트가 혼합한 조직으로 탄소 퍼센트가 증가할수록 초석 페라이트 양이 적어집니다. A1 변태선에서 온도가 저하하면 알파 고용체에 고용하고 있는 탄소 C는 P5선에 따라서 조성이 저하하고 상온에서는 알파 고용체 중에 탄소 조성이 0%로 생각해도 좋게 됩니다. 따라서 강의 탄소량이 변해도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 층상으로 석출되어 있습니다. 아공석강의 변태와 조직에서 아공석강은 감마 고용체인 오스테나이트 단상 영역에서 X조성 선분을 달아 과공석강의 변태와 조직에서 과공석강은 탄화철, 탄소강의 조직 그림에서의 감마 고용체 단상 영역에서 Y조성 선분을 따라 서서히 냉각하면 ACM선에서 C점에서 탄화철이 석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초석 시멘타이트라고 합니다. 온도가 계속 내려가면 감마 고용체의 양은 감소하고
ACM선에 따라 탄소 조성이 감소하므로 탄화철의 석출이 계속되어 감마고용체와 탄화철이 공존하게 됩니다. 아공석강과 마찬가지로 다시 A1 변태선까지 온도가 내려가면 감마고용체는 공석 변태를 일으켜서 펄라이트로 됩니다. 따라서 과공석강의 조직은 펄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혼합한 조직으로 탄소가 증가할수록 초석 시멘타이트량이 많게 됩니다. 주철은 강에 더 많은 탄소와 규소를 첨가한 철규소탄소 합금을 말하며 철탄소계 평형 상태도에 따라 탄소 함유량이 2.11%에서 6.67% 함유된 철탄소의 합금으로 탄소량이 4.26% 공정점을 기준으로 한 주철을 공정주철이라 하고 탄소량이 4.26% 이하인 강을 아공정주철, 탄소량이 4.26% 이상인 주철을 과공정주철이라 합니다. 아공정주철 영역에서 공정온도 이하에서 A1 변태 온도까지는 합금의 냉각 속도에 따라 오스텐나이트와 탄화철 또는 흑연 상태가 됩니다. 또한 A1 변태 온도 이하에서 상온까지 합금의 냉각 속도에 따라 펄라이트 또는 페라이트와 탄화철 또는 흑연의 상태가 됩니다. 과공정 주철 영역에서 공정 온도 전까지 탄화철 또는 흑연과 액상 상태가 되고 공정 온도 이하에서 A1 변태 온도 전까지는 오스텐나이트와 흑연의 상태가 됩니다. 공정 주철 영역에서는 4.26% 탄소의 용융철이 액상의 단상 영역에서 서서히 냉각하여 EF의 공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철탄소의 공정 반응에 의해 공정점에서 오스텐나이트와 흑연으로 동시에 정출합니다. 이 공정 조직을 레데뷰 라이트라 합니다. 가열 방법에는 가열 온도와 속도가 인자로서 작용합니다. 가열 온도가 A1 변태점보다 높을 때는 어닐링, 노멀라이징, 당금질의 방법을 사용하고 A2 변태점보다 낮을 때에는 저온 어닐링, 템퍼링, CO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가열 속도는 어닐링, 노멀라이징, 당금질, 템퍼링에서는 서서히 되고 어닐링, 당금질에서는 가열 속도가 빠릅니다. 처리 내용이 달라지는데 냉각 방법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한 온도 범위이고 둘째는 필요한 냉각 속도로 냉각입니다. 서서히 냉각되는 노냉에는 어닐링이 있고 약간 빨리 냉각되는 공냉에는 노멀라이징이 있으며 빨리 냉각되는 수냉과 유냉에는 당금질이 있습니다. 열처리의 냉각 방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연속 냉각은 완전히 냉각될 때까지 계속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 초보적 기술입니다. 보통 어닐링, 보통 노멀라이징, 보통 당금질이 여기에 속합니다. 2단 냉각은 냉각 도중에 냉각 속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으며 2단 어닐링, 2단 노멀라이징, 인상 당금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변태 속도는 AR점과 AR-점이 기준입니다. 항온 냉각은 냉각의 여력을 사용하여 항온 유지 후 냉각하는 방법으로 고급 기술이 이에 속합니다. 새로운 열처리 기술은 항온 냉각에서 이루어집니다. 우와, 냉각 속도, 가열 속도에 따라서 열처리의 종류가 달라지는군요. 이진엽 씨, 그럼 우리 간단한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어떤 퀴즈입니까? 왼쪽 항목을 옮겨서 오른쪽 빈칸에 알맞은 자리에 넣어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모듈 2, 강의 변태와 조직 첫 번째 차시로 철의 변태와 결정 구조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차시는 모듈 2의 두 번째 차시로 철, 탄소, 평형 상태도와 합금 원소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